자, 이번에는 다시 또 LED를 갖고 왔어요. 갑자기 또 LED가 또 나왔나 싶기도 한데, 자, LED를 다시 한번 켜볼까요? 뭐가 다른가? 자, 켜졌죠? 근데 지금 LED가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자, 불을 한번 꺼볼게요. 어떤가요? 근데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있는 LED가 훨씬 밝은 게 보이나요? 이 두 개 LED 중에서? 이게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다 뭉개져가지고. 실제로 보면 아주 훨씬 밝은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 똑같은 LED, 이거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자, 이 파워 LED를 다루는 법인데, 이거를 키려면 여기 지금 또 이상하게 생긴 시커먼 놈도 하나 있고, 뭔가 이상한 연결도 하나 있고,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재료 조금 알아볼게요. 음, 먼저 알두이노하고 빵판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다 알 거고, 다음에 아까 봤지만 고휘도 LED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휘도 LED, 고휘도는 파워 LED, 굉장히 밝은 빛의 LED입니다. 일반 LED와 저항 105ohm짜리 두 개, 그 다음에 1kΩ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글씨를 읽어보면 이거는 TIP122라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점프와이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SMPS라고 해서 외부전으로 활용하는데, 이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있는 거라서 외부전으로 활용하는 건데, 다만 이 외부전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끼울 수 있는 이 어댑터는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LED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LED하고는 조금 생긴 게 다르죠. 이런 LED를 하이파워 LED, 소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왜 하이파워냐? 더 높은 많은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이파워인데, 하이파워라서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던 고휘도라는 LED, 그러니까 매우 발달한 LED보다 훨씬 밝은, 아주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하이파워 LED는 문제가 뭐냐면 3.6, 3.8V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LED하고 똑같은 볼티지인데 비해 많은 전류의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번에 썼었던 LED들 보통 20mA 정도를 사용하는 LED였는데, 하이파워 LED는 700mA, 특히 지금 여기 예제에서 쓰는 LED는, 이건 LED, 하이파워 LED마다 다 다르겠지만 700mA 정도를 사용하고 3W 정도 에너지를, 그래서 3W 하이파워, 2W, 1W, 5W 하이파워, 와트 수에 따라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밝기가 굉장히 밝겠죠. 그런 LED예요. 그래서 이 LED는 이렇게 많은 양의 LED를 전류를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전원 관련돼서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고, 학생들이 이 전원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두이노를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디지털 인풋핏, 아웃풋핀, 아날로그 인풋핏,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조금 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온 얘기가 전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알두이노에다가 전원을 주는 것은 보통 뭘로 줬었냐면 USB를 연결해서 USB에서 바로 줬어요. USB는 전원을 주는 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 전원을 알두이노가 줘가지고 알두이노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알두이노를 잘 들여다보면 그 밑에 다른 아답터, 우리 흔히 말하는 아답터를 끼울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 따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의 전원 아답터로 연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USB를 통해서는 이제
전원도 주지만 데이터도 주잖아요. 데이터를 줘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다른 전원을 줬을 때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있는 그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알두이노를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USB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전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이렇게 아답터를 연결해 가지고 어, 전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답터는 그 여러분들 패키지는 아답터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크기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패키지에 넣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1, 2만 원 정도 비싸봐요.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떤 아답터, 어느 정도의 전원을 줘야 되느냐 보통 그 알두이노 사이트에 가보면 나오는데 9에서 12V DC 정도 DC 아답터를 추천합니다. 보통. 그래서 나는 살 거면은 12V DC의 그 아답터를 사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9에서 12V 정도 DC를 주고 거기 또 암페이지가 적혀져 있는데 암페이지는 약 250mA 이상 가는 아답터를 사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그 커넥터 부분의 외경이 이게 이제 그 커넥터 부분이 크기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알두이노 사용하는 커넥터는 외경이 5.5mm, 내경이 2.1mm짜리를 사용해요. 이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끼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아답터를 하나 구매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9V, 12V DC의 전원을 알두이노한테 주고 알두이노가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런 아답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꼭 이런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12V짜리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6V짜리라서 6V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그 DC 6V 300mA 뭐 전격 출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격 출력이 얼마냐를 확인해서 그게 9V에서 12V 사이였던 것도 좋으니까 9V는 12V인데 나는 12V 추천하고 그게 250mA 이상이 돼야 된다. 저기 출력량이 그런 그 아답터를 하면 좋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전원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알두이노 특히 우노에는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박혀 있냐면 ATmega 328이라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박혀 있어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다루는 전원을 스펙을 보면 최대 전압이 6V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아까처럼 9V 혹은 12V인데 여기는 6V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전압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저 외부에서 전원을 주면 예를 들어 12V의 전원을 주면 알두이노상의 어떤 레귤레이터 회로가 있어서 그거를 5V 전격으로 이렇게 레귤레이팅 해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5V 전원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9V 전원을 줘도 외부에서 그래서 5V로 해서 각 핀마다 5V를 내보낼 수 있도록 ATmega 328에서 5V 내보낼 수 있도록 안쪽에 그 레귤레이팅 해주는 전격화 해주는 그런 회로가 따로 들어있다. 그건 여러분들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5V를 사용하는데 최대 6V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ATmega 328에서 보통 5V를 지금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핀당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각 핀당 약 40mA 정도의 전류를 흘려보내 줄 수 있어요. 5V에 40mA, 보통 20mA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40mA 여기 ATmega 328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펙에는. 그리고 모든 그 각 핀마다 어떻게 꽂아서 막 여러 가지 쓰겠죠? 여러 핀의 LED를 예를 들어서 막 꽂아가지고 쓰겠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전류는 200mA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전류는 200mA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아답터에서 보면 250mA 이상 줘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전체 전류를 쓰는 게 200mA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높은 암페이지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12V에 250mA 이상.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학생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LED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LED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뭐 모터를 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류를 많이 사용해요. 영어로 이제 드로우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전류를 끌어다 쓴다고요. 그래서 많은 전류를 끌어다 쓰는데 주는 전류의 양이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로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가 버겁겠죠? 버거, 버거워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터를 돌리는데 그 모터가 많은 전류를 쓰다 보면 그 모터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충분한 전류가 흘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두이노에만 연결해서 어떤 걸 모두 드라이빙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두이노는 프로그램을 주기 위한 거지 거기다 전원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제 LED랑 뭐랑 모터랑 잔뜩 붙여놓고 알두이노를 딱 연결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예 저는 돌지도 않고 불도 안 켜지고 혹은 조금 켜지다 꺼져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보통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알두이노만 연결해서는 전원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내가 보다가 찾은 건데 이 친구는 지금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이게 하이파워 LED를 이제 구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보면 구동시키고 있는데 하이파워 LED가 안 보여. 일단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잘 켜지고 있죠? 갑자기 꺼졌어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 자, US 디바이스가 너무 많은 파워를 드로잉하고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이제 중단시켜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부 전원을 어떻게 그러면 연결해서 여기서 주느냐? 음, 자, 알두이노에 5V하고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빼놓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라인에 5V, 이 아래쪽 라인 파란 라인에는 그 그라운드 이렇게 다 연결되겠죠. 외부 전원, 이건 내가 지금 이걸 외부 전원으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전류를 들어갈 수 있는 SMPAS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나 봅시다.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5V에 30A, 무려 30A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mA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0배 가까운 정도의 전류를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전류를 줄 수 있어서 많은 전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전원 많은 전원이 필요할 때, 그 전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 써봅시다. 5V니까 5V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해요. 어댑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댑터에 그라운드 한쪽은 그라운드, 여기서 검정색의 그라운드 연결돼 있어요. 검정색 그라운드, 그다음에 한쪽에 나머지 하나는 5V.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보통은 이렇게 검정색 그 그라운드, 그다음 빨간색을 그 5V 연결하곤 해요. 그 무슨 우리 영화 보면은 폭탄 제거할 때 뭐 색깔 이렇게 끊잖아요. 그때 이제 그라운드하고 그 5V는 상식적이라면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사용할 거예요. 하여튼 이걸 연결해서 이 5V 그 어댑터를 여기다 끼워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위쪽 라인은 알두에서 주는 전원이고 아래쪽 라인은 이 외부에서 주는 전원이 들어가는 5V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쪽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하이파워 LED를 이제 연결을 여기다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이 전원을 사용해서 얘를 킬 텐데 문제는 그 알두이노가 어떻게 켜고 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그거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알두이노가 켜고 끄느냐. 이걸 왜냐 외부에서 전원을 주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전원을 줬다면 그냥 여기서 on off 똑같거든요. LED랑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전원 아까 20mA, 40mA밖에 못 주기 때문에 700mA가 필요한데 절대로 안 켜집니다. 연결해보면 알겠지만 안 켜지는데. 근데 여기서 전원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또 켜고 끄느냐를 하느냐.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얘기했던 TIP122라는
트랜지스터예요. 그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쓰게 될 트랜지스터는 TIP122라는 NPN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리가 3개가 달려 있고 가운데 네모난 시커먼 박스 위에 또 방열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회로도인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쉽게 봅시다. 먼저 이쪽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은 뭐냐면 우리 5V짜리 외부 전원이겠죠. 이거 우리가 LED 연결할 때 생각을 좀 해봐요. LED 연결할 때 생각해 보면 5V에 저항 달고 LED 달고 그라운드. 그러니까 여기 5V가 아니라 핀이었죠. 핀 뭐 9번, 13번. 거기서 5V를 주면 이게 켜지고 안 주면 로우면 꺼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5V 전원에서 저항 연결하고 LED 연결하고 그라운드로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트랜지스터 기호예요. 거기에 B, C, E 이런 기호가 써 있는데 이게 뭐냐? 이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나와 있죠. 각각의 다리가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B, C, E에서 어떤 순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거의 원리와 역할은 뭐냐? 얘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전자적 스위치. 사실은 원래 트랜지스터는 뭐냐 하면 증폭기예요. 우리 흔히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죠.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굉장히 약한데 얘를 증폭시켜서 인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걸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그건데 이거를 스위치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증폭되는가의 자세한 것은 사실 좀 복잡한 얘기라서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알두이노가 달려 있고 알두이노의 여기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부분을 알두이노의 아웃풋 핀에다 연결을 해주면 그쵸, 아웃풋 핀, 인풋 핀이 그러니까 아웃풋 핀이 되겠죠. 해주면 여기에다가 하이를 주면 그거를 1kΩ짜리 저항에다 또 연결해 줘야 돼요. 이게 1kΩ일 수도 있고 2.2kΩ짜리라고 하는데 1kΩ도 많이 일반적으로 연결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증폭되는 그 비율에 따라 그런 건데 괜찮습니다. 연결을 해주면 이게 하이가 되었을 때 얘가 딱 연결이 된다. 그 로우가 되면 얘가 끊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다 스위치를 단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그 중에 컬렉터는 5V 쪽으로, 이미터는 그라운드 쪽으로 가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컬렉터가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모은다, 모은다는 뜻이죠. 컬렉팅한다. 이미터에서 이미트는 무슨 뜻이에요?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5V의 전류를 컬렉팅해서 베이스를 거쳐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연결은 그렇고요. 이게 스위치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스위치라면 스위치가 그라운드 쪽에 갖다 붙었죠. 우리 스위치 설명할 때 내가 2개의 연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그라운드 쪽에 갖다 붙이는 것을 때의 저항을 우리가 풀업 저항, 스위치를 5V 쪽에 갖다 붙이는 것을 풀다운 저항,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할 거 한번 뒤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스, 그 다음에 싱크 연결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의 그럼 스위치가 그라운드에 갖다 붙었을 때 우리를 소스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업 저항의 소스 연결,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식적으로 알을 건 NPN이란 것은 이게 지금 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얘는 이 C 부분은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 네거티브. 얘는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NP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거 알고요.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아까 그 회로들을 보면 먼저 외부 전원 5V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예요. 외부 전원 5V에서부터 저항 나왔죠. 저항이 100Ω짜리 저항이 5V 빨간색에서부터 아무데나 일단 꽂아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부터 이제 이 그 파워 LED가 있는데, 파워 LED의 면을 보면, 자, 면을 보죠. 보이나? 자, 여기 보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것도 극성 당연히 같겠죠. LED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쪽이,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 지금 화이트, 흰색을 내가 플러스 쪽에 연결해 놨어요. 플러스 쪽이 어디로 가게? 여기 그 아까 저항 쪽으로 가게 이렇게 일단은 연결을 해 놓습니다. 연결했어요. 자,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트랜지스터 연결해야죠. 트랜지스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다 한번 연결할게. 일단은 꽂았어요. 자, 이렇게 꽂으면 여기 있는 이 세 개가 포트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왼쪽부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입니다. 그럼 베이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베이스가 1kΩ을 거쳐서 1kΩ를 거쳐서 1kΩ 먼저 꽂아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9번 핀 사용합시다. 9번 핀으로 갑니다. 이렇게 핀하고 컬렉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컬렉터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 그 파워 LED 있는 쪽으로. 자, 컬렉터가 파워 LED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컬렉터 가야 되고, 다음 이미터는 그라운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가 두 개예요. 근데 알두이노 쪽 그라운드가 있고 이쪽 그라운드가 있어요. 외부 전원 그라운드.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오늘의 퀴즈. 이거는 둘 중에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외부 전원과 알두이노 전원 간에 서로 연결을 시키려면 그라운드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하고 이 그라운드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알두이노 쪽 전원과 그라운드 쪽 전원이 공유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 LED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자, 보일 거라고 믿고, 보이나요? 코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딩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일반 LED 켜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외부 전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USB를 연결을 해주면, 자 지금 저건 아까 내가 해놓은 거고, 업로드를 하면 했죠? 뭐 했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100으로 줄여볼까요? 줄이면, 자 됐죠? 그러면 다르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9번 핀에 연결한 이유가 이게 PWM 신호도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PWM 신호를 이용한 거 우리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연결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보이나요? 다시 업로드를 해봅시다. 보이죠? 자, PWM 신호도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디지털 스위치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외부 전원으로 들어온 것을 디지털 스위치를 이용해서 켜고 끄는 것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지금 배우는 와중이라 내가 여기 이 예제를 여기다 껴놔서 어디다 껴놓아야 될까? 근데 아주 중요한, 오늘 배운 것 중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LED 핀, 아니 외부 전원 활용하는 거. 외부 전원을 활용해서 아주 큰 로드의 전류를 필요로 하는 기기들을 켜고 끄는 것.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디지털 스위치로 활용해서 그거를 외부 전원에 있는 것을 켜고 끄는 것. 이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